이전 이야기를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호진 씨, 혹시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호진 씨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 앞에 서자마자 버티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집이 팔린 일, 보험 얘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까지 다 쏟아냈어요. 호진 씨, 내 아들이 나를 돈으로 팔았어요. 그는 끝까지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조용히 듣더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증거를 남기세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싸워야 합니다. 그는 제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어줬어요. 아드님과 며느리 대화가 들리면 꼭 녹음하세요. 보험 증권, 통장, 문자, 우편물 전부 사진으로 남기세요. 절대 흔적 남기지 마시고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요양원 보내자. 계속 같이 사는 거 불편하고 귀찮아. 조금만 참아. 대충 달래서 요양원 보낼 거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다시 호진 씨를 만났어요. 녹음기와 사진을 보여줬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게다가 아드님, 이미 도박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님, 아드님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젠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소리에 귀를 세웠고, 아침이면 손이 떨린 채 사진을 찍었죠. 어느 날 저녁, 호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유언장 공증 예약했습니다. 생전 유언을 남기시죠. 어머님이 피땀 흘려 모으신 재산. 이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종이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전 재산의 상속에서 아들인 정만호와 며느리인 김은영을 제외한다. 짧고 차갑고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지키겠다는 서명이었죠. 그날 밤 호진 씨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어머님, 오늘 제 집으로 가시죠. 그 집에 더 계시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호진 씨한테까지 피해 주고 싶지 않아요. 피해 아닙니다. 제 어머니 같은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짐가방 하나에 통장, 약, 옷 몇 가지를 넣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발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무서웠지만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살았다. 나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박길자 씨 맞으시죠? 경찰서입니다. 가족분들이 실종 신고를 하셔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제 의사로 자리를 옮겼고 위치를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호진 씨에게 전화를 바꿔줬어요. 호진 씨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네, 성인이시니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하실 땐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진 씨는 불안한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쯤 아드님께 어머님 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문서 위조 고소건으로 출석 요구 전화가 갔을 거예요. 정만호 씨죠. 경찰서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서해 출석 요구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아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이 너무 겁났습니다. 얼마 뒤 호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면담을 원합니다. 사무실에서 보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눈 밑이 꺼지고 볼이 파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앉아라. 말로 하자. 엄마가 고소했죠? 그동안 너와 며느리가 꾸민 일 다 알고 있다. 저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건넸어요. 그리고 그동안 녹음한 내용을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도와주면 되잖아요. 엄마는 죽으면 끝이지만 난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 내 가슴을 가장 깊게 긁은 말. 그래도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이 크다. 내가 너를 바로 잡지 못했어. 하지만 난 너를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다. 처음에 병원에 내가 나를 찾아왔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단다. 이제라도 만났으니 엄마 노릇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하지만 넌 나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어. 내가 지금 너를 도와준다면 너는 지금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이후로도 너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거다.
내가 저지른 일의 죗값을 치러라. 그게 너를 살릴 마지막 끈이다. 통장 어딨어요? 그거 없으면 나 감옥 간다니까요. 그의 주먹이 책상을 쿵 내려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욕설을 뱉으며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힘드셨죠, 어머님?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더는 속지 않겠어요. 잘 하셨어요. 이제 아드님도 다 아셨으니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길자 어머님. 아드님 정만호 씨가 도박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결국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끝내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 청소를 하러 나왔습니다.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멈추어라. 늦었지만 배워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흉터도 옅어졌어요. 정기검진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과 좋습니다. 생활 잘하셨어요. 요즘 사는 법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남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싸서 나가 버렸더군요. 그 아이답게 너무 쉽게 사라졌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다니요. 제 아들이 더욱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달 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서요.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지짐. 어렸을 때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입니다. 한동안은 계속 접견 거부였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버스 창에 제 얼굴이 비치면 입술을 꾹 다물고 다짐했죠. 길자야, 괜찮아, 이겨내자. 오늘만, 오늘 하루만. 집에 돌아오면 편지를 썼습니다. 밥은 먹니? 잠은 잘 자는 거지? 내가 사람으로 돌아오길 빈다. 엄마는 여전히 널 기다린다. 떨리는 손을 붙들며 차근차근 써내려갔습니다. 제 마음이 전해지도록. 어느 날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퀭했고 손등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지?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한참을 떨리더군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그러면 안 됐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엄마는 그거면 됐다.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젠 죗값을 치르며 다시 배우자.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레 한 입 떠넣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아주 조금의 안도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은 가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독서 모임에 들었어요. 책을 읽으니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값지게 느껴져요. 저도 아들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지내는 것 같아. 기분이 좋구나. 글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매일 책을 보며 마음을 단련하길 바란다. 지난 날을 핑계로 쓰지 마라. 핑계는 사람을 고장낸다. 아들이 새 사람이 되길 바라며 제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내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청소부지만 이젠 남의 먼지뿐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도 닦습니다. 아침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습니다. 차를 우리며 말하죠. 쓴맛 뒤에 단맛. 내 인생도 그래. 그리고 주말이면 서점에 가서 시집을 한 권 삽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참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선 수채화를 배웁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꽃. 내가 담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렸어요. 서툴지만 한 걸음씩. 나를 위해 나아가 보려 합니다. 나를 좀 더 잘 돌보려고 합니다. 복지관 반찬 나눔 봉사도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선 걱정 섞인 말투로 얘기합니다. 또 아프면 어쩌려고 이런 일까지 하냐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예전보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전이도 없고 주기적으로 검진도 잘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아프고 나니까 그동안 참 많은 걸 놓치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잘 살아보려 합니다. 호진 씨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호준 씨가 없었다면 혼자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게는 가족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동안 저를 참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일에 지치고 힘들 때면 엄마처럼 다독여 주셨어요. 야근하고 힘들 때면 문 앞엔 늘 쪽지와 도시락이 놓여져 있었죠. 힘들 텐데 잘 챙겨 먹어요 라고 써 있었어요. 덕분에 끼니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홀로 외롭고 쓸쓸할까 걱정된 저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아닐까.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호준이 아버님, 어머님, 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나가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주 작은 일부터 남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 손부터 그 손을 다시 믿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그리고 매일 사과문을 써라. 너 자신에게, 세상에게. 그게 내가 다시 서는 바닥이다. 저는 그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여기서 목공 일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소질이 있다네요. 열심히 배워서 여기서 나가면 목공 일을 해볼까 해요.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편지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저의 품에 돌아오는 날까지 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먼지만 닦지 않습니다. 제 삶을 닦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볼을 스칩니다. 저는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생각합니다. 길자야, 잘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하는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믿고 사랑하세요. 제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